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뭐 안녕이냐고,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건네기가 무서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잠깐 지수가 오늘 월요일 날뭐 기대 이상으로 오르는 거 맞죠? 원래 아침에 생각하실 아마 오늘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셨다면 야, 오늘 시장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도 같고, 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워낙 작살이 많이 나가지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어,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생각보다 또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시장은 계속 뭐 좋지는 않았지만 단 하루 오르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사실 그 아침에 기대값이 되게 없던 날이었죠. 그 전날 새벽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갖고 야 이거 우리나라 장 큰일 났다 이랬더니만 지난주 목요일 날 50포인트 오르는 날이 하루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 사이에 전전긍긍 하셨을 거예요. 우리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80포인트 빠지긴 했지만 뭐 40포인트쯤으로 줄어서 끝나긴 했는데 금요일 날 미국의 기술주가 이제 개박살이 나니까 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근데 사실 내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의 기술주 바라보면서 샀던 종목들은 사실 오늘 대부분 안 좋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 안 좋잖아요. 예. 최근에 기관들이 버리고 있는 거 개인들이 다시 사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뭐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삼성전자 사가지고 야 이거 왜 이러냐 막 이러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 왜 안 그러겠습니까? 19만 원, 18만 원 사놨더니 16만 원대 내려오네 이러고서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테고 참 뜻대로 안 되는 게 시장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플러스 나서 한 20포인트 올랐다 이러지만 물론 네 오랫동안 묻어둬 가지고 오랫동안 뭐 삭혀 갖고 있었던 그 밸류업 종목들이 다시 재구상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예 주말에 뭐 힌트를 얻었던 거는 이제 부총리가 얘기했던 뭐 그 분리과세 얘기 그 얘기랑 이제 세법 개정이라든 거 요런 거에 대한 뭐 협치 얘기 이제 나오는데 물론 협치가 된 건 아니죠. 이번에 영수회담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니까 오늘 밸류업 종목들이 이제 득달같이 기다렸다가 올라오긴 하는데 물론 이거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슈를 뭐 정파 상관없이 꾸준하게 추진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야지 가능하겠죠. 그게 오히려 붙으면 의외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치 구도상 뭐 여당 단독으로다가 뭐 세법을 고치거나 상법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전폭적인 어떤 협조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뭐 이루고 앉았는데 어, 어떨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여튼 많기 때문에 문제들은 참 산적해 있습니다만 오늘 뭐 한 가지 하여튼 뭐 통합적인 어떤 재료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오히려 뭐 사실 기대감은 생각보다 낮지만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흔히 말해서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열린다고 하니까 지금 뭐 지지율 최저급을 뭐 주말부로 찍고 있는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저는 아직 뭐 열려서 어떤 단계의 어떤 결과들이 노출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다음 주 이번 일주일 지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뵐 때는 그래도 주말 전에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다음 주 이 시간이면 뭔가 알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원래 시장이란 데가 그렇잖아요. 모를 때가 기대감이 생기는 것처럼
뭐 심한 얘기하고서 별 내용 없이 끝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어쨌든 만나기 전이니까 기대를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업들이 오늘 올라가는 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아까 보니까 뭐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 뭐 냉온탕을 오가는 뭐 2차 전지 쪽 뉴스들이 있어요. 뭐 안 좋은 쪽으로는 당연히 내일 밤에 발표하는 테슬라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주말 사이쯤에 또 테슬라가 가격을 뭐 내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야 이게 뭐 진짜 가격을 언제까지 내려 가지고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냐. 계속 가격 내리면 주가도 내리고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내리고 이러니까 가격을 내린 만큼 퀀티티가 늘어나 가지고 뭐 몇 배 더 팔린다 이런 지금 지경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의 그 가성비 있는 차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지금 계속 내리고 앉았는데 이게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이다.'라는 점 그런 해석들이 많거든요. 근데 반면에 뭐 주말 사이에 나온 그 리튬과 관련된 이슈를 보면은 어쨌든 "가격이 더 안 빠진다." 그래 가지고 인제 "쪼끔씩 올라간다." 이러면서 인제 2월 2 분기 들어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은 1 분기보다는 덜 나쁠 것 같다. 인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뭐 비교적 약간 이제 섞여 있죠. 약간 좀 많이 빠진 대형주 성격이기도 하고 뭐 밸류업에 쪼끔 포함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섞여서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어찌 됐든 뭐 코스닥 아니 코스피는 플러스를 뭐 유지를 해요. 아까 장 초반에는 뭐 30 포인트 넘게도 오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3,000개 이상 선물도 사고 이래 가지고 그림이 좋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팔았어요.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런 거 판 것 같아요. 선물은 오히려 3,000개 정도 샀다가 지금 1,700개 정도로 뭐 줄긴 했으나 플러스긴 한데 간당간당하죠. 사실 지난주에 파는 날 뭐 현물 많이 안 팔아도 뭐 선물을 뭐 15,000 계약 이렇게 딥다 판 거 생각해 보면 오늘 살짝 오르는 데다가 선물 한 1,700개 샀다고 '와 외국인들 완전히 인제 입장이 돌아섰구나. 좋은 쪽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목요일 날 50 포인트 오르던 날도 한 4-5천 개 선물 순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 전날 15,000개 팔는 모습이 있었지만 근데 금요일 날 다시 또 한 15,000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천 개 들어왔다고 얘네들 뭐 해지 풀었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분위기는 그다지 뭐 녹록지는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시장의 입장을 지금 어차피 뭐 장 시작하고 한 3 시간도 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장 초반에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의미는 없지만 아침에 제가 인제 회원분들이나 이렇게 보낸 메시지의 주류는 정말 안 좋다. 시장이 안 좋은 게 쫙 깔려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뭐 있느냐? 아니면 다 한마디로 까발려져 있는데 여기서 더 악재로 될 만한 거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핵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모르겠다. 금리를 지금 뭐 언제 내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올해 내로 안 내리겠다 뭐 이렇게 결정이 나면 또 그거에 순응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7 월이냐 9 월이냐 지금 그런 정도 입장인 것 같고 다만 횟수도 뭐 3 차례에서 1-2 차례 정도로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거. 지금 왜냐하면 뭐 억지로 유가가 강세라서 인플레가 안 내려간다는 얘기들도 있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쪼끔 실적에 대해서 약간 핀트가 빗나가는 테크 주식들이나 인제 큰 종목들이 나오는 거 보면 미국도 드디어 인제 '실적에 대해서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보기에는 '목에 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해도 아직까지 경제 지표가 무난하다 보니까
경제가 안 무너지는데 이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데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실적으로 진짜 나쁜 어떤 팩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잘 안 내릴 것 같아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장도 지난주에 보면 제가 그 주말 사이에 파리로 나가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뭐 ASMR이나 TSMC 이런 것들 뭐 넷플릭스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느끼는 건, 뭐 지난 분기 실적 가지고 잘 나왔다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참 뉘앙스의 느낌인데요. 제가 뭐 이거를 미국에서 발표한 그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 반응 나오는 거 자체가 뭐 그대로 반영이 나온 거겠지만 어쨌든 탐탁하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슈퍼마이크로라고 하는 그 최근에 뭐 아주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그 종목이 금요일 날 왜 예비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한 의혹을 보이면서 막 23%나 내력 찍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엄하게 엔비디아도 대충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10포인트씩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뭐 연쇄적인 좀 작살, 그리고 실적 그 자체가 먹히지 않는 장세, 그리고 뭐 사실 고점에서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갈 때까지는 그냥 냅둬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지만, 음, 이런 그림을 사실 유추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 이게 달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언제까지 만월이거나 보름달이기만 하지는 않겠죠.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렇듯이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와 이게 뭐 그냥 조금 비싸 보여도 앞으로 AI라는 게 엄청나게 우리 시장, 뭐 우리 삶에 파고들 거고, AI를 통해서 뭐 수익이 나는 회사들이 많을 거고, 이런 것들만 보면서 장밋빛 전망을 엄청 그려대니까 작년도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동안 올라간 뭐 AI 관련주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는 뭐 7, 8배 올랐고요. 하여튼 이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 목전에 찬 거죠. 예. 어디까지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목전에 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 달이 기우는 때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사실 내가 그냥 팔고 나서 빠졌으면 좋았는데, 지금 아쉬운 거는 팔지도 않았는데 빠지니까, 그리고 팔 타임 또 놓친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어요. 뭐 결국은 정점이 지나서 총선 지나고 시장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림은 이미 연초부터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 이 그래프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거 3월, 2월부터 아마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예, 총선 지나고 나서는 시장이 찌그러진다. 언제까지? 미국 대선까지. 그럼 11월까지 장 없다? 뭐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요거 설명드리면서 고를 것 같지는 않고, 한 9월쯤 금리가 첫 금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그 부근쯤이 바닥을 찍을 것 같고, 다시 연말쯤 되면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뭐 얘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대선 지나서 11월 초 지나면 바닥 찍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는 그림이긴 했는데, 약간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전반적인 경로와는 가장 유사한 그림 같아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총선 전후에서 시장이 좀 불확실해질 거고, 사실 우리가 뻔히 아는 거잖아요. 총선까지 뭐 억눌려 왔던, 지금 우리나라 뭐 인플레 얘기가 장난 아닙니다. 저도 지금 물론 우리나라가 만든 인플레는 아니겠지만 방금 기름 넣고 주유하면서 왔는데, 최근에 경험하지 못했던 숫자의 그 주유 금액으로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뭐 심하게는 1,500원대, 1,600원대 초반 이렇게만 넣었었는데 오늘 넣으니까 1,700원 예, 초반대까지 그나마 싸다고 해서 넣었는데도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이게 총선 지났다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우리 식품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주변의 물가들 뭐 주로 인제 뭐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는 지금 뭐 튀어나가지 못해 갖고 뭐 안달인 어떤 재화나 섹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주말 사이에도 있었잖아요. 김밥 관련해서도 김 가격도 지금 유력 김 회사들이 다 10% 이상씩도 올린다 그래서 그 김밥도 요새 비싸졌지만 또 거기서 한 200-300 원씩 또 올라간다는 얘기들도 나올 정도. 이거 김밥 요새 드셔 보시면 쪼끔 재료 들어가면 그냥 최소 4,500 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몇백 원씩 더 오르게 생겼어요. 김값이 비싸진다고. 물론 이건 한 가지 얘기했으나 뭐 도시가스 가격도 최근에 오른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정부에서 물론 이제 세금을 깎아주면서 조금 더 어떻게든 견디게 만들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총선 전까지 뭔가 억눌려져 왔던 이제 인플레에 대한 심리가 한꺼번에 터쳐 나오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뭐 식품료 쪽에 예 상승률이 뭐 OECD 35 개국 중에 3 등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만큼 뭐 눌려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제 총선 지나서 와 그러고 한꺼번에 청원이 막 몰리는 듯한 그런 느낌? 사실 이제 뭐 계산서가 인제 소비자들한테 가는 거죠. 예. "우리 이 정도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아." 인제 이러고서 예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음. 자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 포함해서 제가 지금 뭐 제목을 아주 뭐 반도체가 오늘 뭐 안 좋기도 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예 오늘 '반도체 이거 끝이야?' 뭐 이렇게 한번 예 오늘 왜냐하면 반등이 대부분 그래도 어렵사리 나오는 지수 단에서도 예 보시면은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제일 후졌죠 지금. 예. 언제는 AI라든가 반도체 아니면 종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뭐 어느 순간 예 시장이 냉정하게도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제일 안타까운 예 섹터로다가 지금 꼽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가지고 예 지금 오늘 뭐 여러 섹터들이 뭐 반등도 나오고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장주 역할을 이라고 보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가 제일 안 좋아요. 여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쪽 레벨 모아 놨는데 뭐 진짜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다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 자 지금 뭐 KB금융 같은 게 막 9% 올라가고요. 아침에는 한 3-4%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은행, 보험, 예 뭐 증권류들 예 요런 것들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뭐 지주회사군도 세죠. 어찌 됐든 뭐 "분리과세 추진한다." 이건데 인제 사실 뭐 그냥 말은 쉽지만 뭐 법을 고치는 문제라서 이게 혼자 추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의제를 좀 예 확장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협치 의견을 좀 받는다라는 걸 가정을 해 봤을 때 기대값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오늘 특별히 강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장의 호재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 많이 빠진 거 예 그리고 밸류업이 갑자기 인제 등장을 했어요. 미국 금리 불확실성은 뭐 가장 연준이었 이제 연준은 블랙아웃에 들어가서 당분간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가장 비둘기였던 사람조차도 "금리 빨리 내리는 건 못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연준 위원들의 어떤 스탠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는 사실 오늘
오르는 뭐 지수 중에 유가 관련주들, 뭐 물류 관련주들 이런 것들 쫙 빠지는 거 보면 사실 주말 사이에 뭔가 뭐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지난 금요일 날 이미 현상이 나왔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주 다행이다.' 이런 판단이지만 이란이 재공격을 안 한다 인제 이런 거,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뭐 때린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뭐 "장난감 같았다." 인제 이런 표현을 하니까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내가 먼저 재보복하진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꼬투리가 없으면 뭐 또 확전에 대한 것들이 바로바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금요일 날 "미국장이 빠졌다."라는 게 "중동 리스크다."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건 쪼끔 무리수가 있어요. 사실 오롯이 그냥 뭐 금리 이슈 그리고 뭐 실적 이슈 이렇게만 봐야지 뭐 중동은 솔직히 별일이 없었죠. 예. 우리나라 그 한창 금요일 기준으로 한 10시 반쯤에 막 그 80 포인트 빠지고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는 뭐 핵시설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 뭐 "재공격도 없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의외로 뭐 반등을 하면서 낙폭이 줄어들면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뭐 중동 리스크 가지고 빠졌다고 하는 건 저로서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빠지고 나니까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해 놓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새벽 뉴스들 보면은. 어쨌든 뭐 잠재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꾸 뭔가 건드려 가지고 확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슈들, 물론 뭐 총리의 개인적인 뭐 욕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수천 년간의 뿌리 깊은 뭐 원한과 또 뭐 복수 이런 것들이 그냥 간헐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번엔 쪼끔 확장하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 같고, 이란은 한번 때리고 말려 그랬더니 이것들이 또 건들긴 하지만 '한 번은 참아 주겠어.' 지금 이러고는 있긴 한데 이게 국제 정세가 뭐 하루하루 버전이 맨날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쪽 국가가 어떻게 됐든 핵시설과 또 핵무기들을 서로 꽤나 갖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뭐 전혀 배제 못하는 거죠. 사실 욱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어쨌든 유가 환율 코인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동안 한 3월 26일 날 이후에 한 3주 정도, 그건 오늘로 보면 거의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뭐 좋게 작용을 안 했죠. 계속 전통적인 악재로 작용을 했으나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는 오히려 확전에 대한 이슈가 조금 사그라지다 보니까 유가도 뭐 쪼끔 착해졌고 환율도 좀 내려왔고 1,400 찍었다가 한 70 원대 정도까지 내려왔고, 뭐 코인은 반감기가 시행이 되었는데 막상은 당장은 안 오릅니다. 일단은 뭐 분위기가 좀 싸해서 그런지 뭐 '코인만 혼자 날아가자.' 지금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단 좀 눈치 보는 분위기가 좀 역력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뭐 전반적인 얘기들 전해 드렸고, 자 오늘 제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반도체 버블이 터지는 중이냐.'라는 거에 대한 건데 뭐 이거는 뭐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버블이냐 아니냐, 사실 안 터지면 버블은 아닌데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버블이네.' 이러는 거죠. 예. 사실 성공한 작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위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제일 고점에 엎어 해 가지고 뭐 수건 돌리기 식으로 해서 가장 높은 지점에 샀는데 갑자기 고점에서 한 15% 20% 빠져버렸네. 인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 다음에 또 살 사람이 생길 줄 알고 비싸게 사 놨더니 '내가 줄 데가 없네. 주려면 싸게 줘야 되네.'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이게 버블이라는 게 드디어 그때 보니까 '아차. 비쌌었구나.' 예. 그렇게 느끼는 상황이죠. 지금 사실 뭐 나름대로 버블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었던 건데 올라가니까 누가 터뜨리겠나 저거를.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진짜
자연 발생적으로 터진다라는 건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는 어려운 얘기지만 누구 하나 뭐 배신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급등주들 보면 가끔 CEO라든가 대주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 팔면 대충 시세가 마무리되는 경향들이 좀 많았던 것처럼 뭐 미국에도 계속 뭐 엔비디아 기준으로 봅시다. 뭐 900 몇십 불까지 올라갔을 때 1200불 뭐 1300불 이렇게 불러대는 목표치도 있었지만 어느덧 지금 700불대까지 내려왔어요. 뭐 슈퍼마이크로라고 하는 종목도 110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뭐 서너 배 올라갔죠,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근데 금요일 날 하루만 뭐 23% 빠졌지만 그전에 며칠 빠진 것까지 하다 보니까 1100불 하던 게 700불대까지 얘도 내려왔어요. 고점에서 꽤 터진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어느덧 터지고 나니 나서 보니까 '와 터지고 나서 보면 개버블이었구나.' 이런 걸 인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까지는 그냥 버블이 있더라도 뭐 그 버블이 터지는 중인 게 맞아요. 예. 버블이 아닌데 "괜히 이런다." 이런 말씀하실 분은 없을 거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속이면서 올린 거죠. 좋으니까. 그리고 좋을 거니까 이런 걸 이제 가정해서. 근데 인제 반도체 뭐 좀 잘 아는 분들 결국은 근데 이분들도 그래요. 뭐 딱 올라갈 때 초기부터 뭐 진짜 뭐 재뿌린다고 얘기를 안 하고 올라가서 인제 어느 정도 깔딱고개를 넘어 가지고 인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가 그전부터 안 좋게 얘기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또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지금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랑 연계돼 있는 쪽에 그 한정된 부분이 굉장히 확대 해석돼 가지고 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분기 실적 발표 전에 과대하게 개성이 돼 있을 뿐이지 사실 지금 냉정하게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HBM유다 이래 가지고 직접적인 AI 관련된 매출단은 뭐 전체 매출에서 한 8%뭐 이런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뭐 몇 년에 걸쳐서 뭐 올해인가 내년에 16% 만든다 이러는 정도지 사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걔가 인제 단독으로 많이 성장을 한다 그래도 나머지 한 70-80% 되는 비중이 역성장을 하고 있으면 사실 생각보다 뭐 수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약간 이 한 3-4일 한 일 주일 사이에 반도체 쪽에 어떤 실적들 ASML이나 TSMC나 이런 것들 뭐 슈퍼마이크로 인제 실적에 인제 실적을 발표 안 한 거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흔히 말해서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일반 D램 쪽이나 이런 쪽은 생각보다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어. 뭐 자동차 쪽도 그렇고 PC라든가 뭐 핸드폰 쪽도 그렇고 뭐 핸드폰은 또 물론 갤럭시 24의 그 AI 뭐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해서의 일부는 늘어났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쪽에 통수요로 보면은 별로 기대값보다 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AI를 가지고 인제 뭐 전부 다 AI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사실 뭐 시장이 올라갈 때는 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그게 뭐 전부를 차지하는 양 얘기를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뭐 주요 이슈로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게 사실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뭐 그렇다고 AI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점차적으로 그 안에서도 매출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만 뭐 문제는 어쨌든 주가가 앞서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주가가 미리 가다 보니까 뭐 누군가 배신을 때리고 나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뭐 단결이 돼 갖고 흔히 말해서 대동단결이 돼 갖고 주가가 전혀 예 움직이지 않고 아래쪽으로 잘 버티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시장이 어느 순간 좀 이탈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확대 재생산되면서 '아 드디어 버블이 터졌다.' 이러니까 시장이 또 날카롭게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올라서 모난돌이 정맞는 그런 느낌들도 있는 게 지금 반도체 섹터예요.
중동 이슈는 뭐 제가 감히 뭐 추론하기도 어렵지만 뭐 핵전쟁까지 생각해서 주식을 하냐 마냐 이렇게 고민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뭐 수십 년만 안쪽으로 따져봐도 한두 번 싸운 건 아닌데 뭐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싸우는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이번에 어쨌든 좀 테크니컬하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뭐 너무 옆에서 보기에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지만, 뭐 생각보다 너 죽고 나 죽자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그나마 뭐 시장에 좀 살아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밸류업이 조금 추가돼서 그런 부분도 더 뭐 확장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그 선명성 정책에 대한 대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쨌든 이미지가 유력하다 보니까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한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얹어 가지고서 뭔가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모르게 뭐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뭐 어쨌든 저한테 들리는 소식으로는 바이든이 몇 개 경합주에서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바이든이 약간 좀 내부적으로 미국에 뭐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뭐 경제가 원만하고 주식시장 괜찮아서 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는 상황이면 굳이 대통령을 왜 바꿔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어쨌든 지금보다 뭐 시장이 더 악화돼 가지고 가을장까지 뭐 쭉 빠져 갖고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봐서 하여튼 지금 정도 포인트 정도에서만 있는다고 하면 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바이든이 이렇게 후졌다. 뭐 우리를 못 살게 굴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외로 뭐 '샤이 바이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선명성 대결을 하다 보니까 바이든도 그답지 않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인제 아메리칸 퍼스트적인 정책을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슈퍼 그 301조 부활이라든가 관세부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꺼집어내요. 업종별로 탁탁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인제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도 뭐 기업을 한두 개씩 찍어 가지고서 퇴출시키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물론 트럼프 시대 때 막 그 완전 트럼프랑 뭐 시진핑하고 말폭탄으로 싸우고 뭐 이런 정도까지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도 은근히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인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첨예화돼서 중국의 어떤 상황들이 쪼끔 짓눌려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어쨌든 최근에 좀 강하죠.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전기차류나 배터리류가 올라가니까 뭐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전기차나 배터리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치를 떨 정도로 사실 굉장히 제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뭐 흔히 말해서 공급 과잉이라는 논리로 인해서 논리를 내세워서 굉장히 중국산이 인제 세계로 퍼지거나 뭐 흔히 말해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막으려고 하죠. 그리고 새벽 사이에는 보면 틱톡이라고 하는 그 중국 어 근거로 갖고 있는 그런 뭐 짧은 숏폼이라고 하죠. 그 틱톡. 그거 미국에서 사용 못하게 하면서 미국 사업권을 뭐 하원에서 주말 사이에 표결해 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270일 사이 이내로다가 넘겨라. 강제 매각 법안. 미국도 참 웃겨요. 중국의 기업에 미국 사업권을 강제로 넘기라고 지금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또 미국의 앱을 애플 그 스토어에서 빼라 몇 개 뭐 이렇게 또 해 가지고 몇 개 어플이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어 참 미중 간의 갈등이 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또 야기되는 현상에서 나오는 또 아이디어들 요런 것들이 좀 일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시간은 제가 지금 뭐 걸개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급락은 지난 금요일 날부로 좀 있었던 부분이고, 지수 전망 지금 뭐 이제 호재 악재 이런 거 따져봤을 때 뭐 2분기 중에 2,500선 붕괴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했어요. 이미 한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2,550을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찍었었는데, 어쨌든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 파다하고, 미국 같은 데도 실적이 안 먹힌다. TSMC가 솔직히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무진장 좋았는데도 다음 분기가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었고, 넷플릭스 가입자 900만이나 한 분기에 늘어나 가지고 엄청 좋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다음번부터는 이 가입자 수 발표 안 한다 이랬더니만 금요일날 9%가 빠졌네요. 아니 그 한다고 그랬던 걸 왜 갑자기 안 하냐. 근데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가입자 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입자 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굳이 이걸 가지고 뭐 몇백만 줄었니 늘었니 가지고 평가받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논리긴 했는데, 어, 음, 하여튼 뭐 그렇다 이거죠. 실적이 잘 안 먹히는 장세, 이게 좀 악재라면 악재예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뭐 거의 대동단결해 가지고 금리 빨리 내릴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요. 밸류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주까지는 뭐 계속 걱정 못이었어요. 총선 이후에 결과값을 기준으로 봐도 세국회에서 밸류업이 상법, 세법 뭐 고쳐가면서까지 추진되는 거 너무 어려운 거잖아,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심지어 뭐 이복현 감독원장 같은 경우가 밸류업의 그 뭐 분위기를 좀 업을 위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부정적인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뭐 최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책에 대한 약발이 먹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동력 상실에 대한 분위기는 딱 지난주 금요일 날뭐 이맘때까지는 먹혔던 게 맞아요. 근데 에, 갑자기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나왔죠. 하나는 여야, 뭐 여야라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만남이 빠르면 어쨌든 이번 주 내로 성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 거랑, 최상목 부총리가 밸류업에 대해서 배당소득 하면 받게 되면 분리과세로 한다 이러면서 종합과세로 해서 이제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 많이 도로 세금으로 내야 돼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됐던 부분들을 이제 많이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단서가 붙는단 말이에요. 국회 법개정상이다 이거죠. 그 지금 이게 그냥 혼자 정부나 여당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야당에서 오냐 오냐 이거 좋은 거 갖고 나왔다 이러고서 그냥 표를 찍어주고 표를 뭐 가결해주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 회담에서 뭔가 의제를 만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 정권이나 정부 상관없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로 매겨지면은 뭐 밸류업에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이것도 근데 아직은 뭐 불확실하죠. 그냥 지금은 기대값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예. 상법이 고쳐지고 세법이 고쳐질지 여부는 몰라요. 사실 지금 냉정하게 보면 금융주나 뭐 지주에서 오르는 거 사실은 김칫국 마시는 건데, 사실 김칫국 한 사발 드링킹 했는데 다행히도 뭐 사이다 같은 어떤 뭐 이슈가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은 오히려 영수회담 때 뭐 의제도 안 됐었고 뭐 싸우고 끝났어 이러면은 이제 오히려 영수회담 끝나고 나선 밸류업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결과에 따라서는 분위기가 탄력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대는 했는데 역시나 뭐 기대는 아니었다, 기대가 무산됐다 이러면은 오늘 오른 거 뭐 거의 다
제자리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뭐 주간 증시라고는 2,500대로 주저앉아서 이번 주라고 달랐을까 이랬는데, 어쨌든 뭐 첫날은 이게 뭐 리포트 써 가지고 기사가 난 거는 토요일 날뭐 아침에 났겠지만, 채 뭐 영수회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라서, 아마 그걸 좀 반영했으면 일요일 날 저녁 때 나온 것쯤은 뭐 "영수회담 기대해 본다." 이러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토요일 날부로 꼽은 거에는 뭐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인제 뉴욕 같은 데서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인제 뭐 흔히 말해서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에 한 4 개가 발표를 한다. 테슬라,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이런 것들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본다인데, 지난주에 그 발표한 것들의 느낌을 보면은 '기대를 뭘 할 게 있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긴 해요. 더군다나 내일 발표하는 테슬라 실적에 대해선 글쎄 뭐 기대 이상으로 뭔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뭐 모르죠. 기대만큼 안 나왔어 이러면 '아이 다 빠졌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기대보다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대한 건데, 방금 뭐 채팅창에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아주 그 직격적인 뭐 질문에 대한 뭐 뉴스 제목이 붙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도체 잔치가 다 끝난 거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고, 예. 엔비디아 폭락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 초긴장이다. 근데 오늘 적어도 이 뉴스 정도가 하루 정도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죠? 엔비디아가 내렸는데 오늘 전체 뭐 시장은 어쨌든 플러스라고 하지만, 적어도 반도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뭐 진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인제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왜 하루에 10%나 내렸지?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뭐 냉각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던 회사고, 최근에 아주 급등을 많이 했던 회사인데, 뭐 하루에 우리나라 뭐 상 하한가 정도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루에 23%나 빠지다 보니까, 고점에서 거의 한 40% 가까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급등한 이런 애들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뭐 사실 소부장 쪽에서 적지 않게 올라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실적 대비해서 먼저 간 애들도 꽤 있고, 네. 어 뭐 진짜 많이 오른 애들 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들이 전부 안 갔어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 전까지 느꼈던 건 '반도체가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많이 가도 될까?' 뭐 우리 인제 막 이슈 만들어 가지고 HBM, 뭐 CXL, 뭐 NPU에다가 예 여러 가지 이슈들과 주요 섹터들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당이 될 것이고, 뭐 온 디바이스 AI 이런 거 하여튼 온갖 섹터 다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잔뜩 올려 놨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숫자적으로 뭐 1 분기에 찍을 실적 대비해서 분명히 과하게 오른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실적 좋은데도 안 오른 애들보다는 실적이 이번 해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더군다나 4월 초에 발표했던 삼성의 영업이익을 보니까 '야 이거 이번 분기부터는 뭐 애들 장난 아니게 돌겠는데.'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그전에 어쨌든 기대감 가지고 많이 올랐던 섹터라고 보는데, 이제 막상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찌 됐든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더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환경보다는 심리,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제 생각에 아마 얘는 5월 달인가 발표하는 걸로 아는데, 발표할 때 실적이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을 건데 지금 그 시기까지 약 한 2-3 주는 남았거든요. 이때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기간을 보낼 것 같냐? 안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예.
버블 터졌어 이렇게 생각들 할 거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제가 보기엔 느낌이 특히 반도체라든가 AI 쪽으로만 막 날아갔던 거에 비해서 실적이 좀 답답하거나 2분기 때 별로일 것 같아. 이렇게 뭐 TSMC가 미리 인제 분기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낸드라든가 이런 것들 뭐 20% 넘게 성장할 것 같았는데 10% 대로 줄이고 하여튼 예상을 연초에 했던 것보다 좀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낮추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낮추면 딴 애들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오느냐 이게 아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그게 결국 아니었어라는 걸 증명하려면 언제쯤 돼야 되겠어요. 2분기 분기 실적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의 어닝 시즌이 나올 때 1분기 분기 끝나고 예상했던 것보단 괜찮았어 이래야지 시장에서 안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제가 봐서는 뭐 시장이 없어져요? 아니면 AI가 뭐 끝났나요? AI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제 경계심을 갖고 안 할까요?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강하고 세게 달려왔기 때문에 다음번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보고서 가자 이럴 분위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 사실 이제 그쪽에서 돈들이 또 일부 터져 나오면 어느 쪽으로 갈까 인제 이런 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방송에서 나와 가지고 뭐 "갈 거라고는 AI 밖에 없죠." 이렇게 뭐 거의 이구동성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누구도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할 때쯤이 결국은 꼭지였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거죠. 지금 뭐 삼성이 제가 그 8.15 지난주에 나가서도 그런 말씀 그 전주에도 드렸는데 삼성 목표가 올리고 나서부터 기관들 계속 팔더라. 어 지수 3,000 간다고 목표가 2,700 대까지 올렸던 그러니까 연초에 예상했던 애들이 2,600대 후반 올라오니까 막 지수가 3,000 간다고 3,100 간다고 막 수정하고 이런 것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 장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러면서 또 지네들은 또 팔았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 8만 원에서 인제 멀어지고 있는데 오늘 뭐 외국인들이 팔은 매도액 상당수가 좀 삼성전자 판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인제 보면 뭐 7만 한 2천 원대에서 8만 6천 원까지 올라서 바닥에서 뭐 한 20% 가까이 올랐어요. 이렇게 봤던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고점에서 만 원이 부러져 가지고 거의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의 뭐라 그럴까 이거? 누가 보면 거의 뭐 예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호빵 누워진 것 같고 뭐 나쁘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그냥 바가지 엎어 놓은 것 같은 느낌? 이 바가지가 엎어졌는데 그 원위치 온 거죠 그냥. 그 사이에 뭐 했지? 뭐 하여튼 꾸역꾸역 해 가지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하여튼 올랐는데 오히려 4월 달 들어서는 뭐 꾸역꾸역 물론 장중에는 8만 5천 원대 여러 번 보여줬지만 뭐 계속 하여튼 안 오르더니 결국은 못 올라가니까 뭐 9만 원을 넘는 것보다는 오히려 8만 원이 깨지는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내려와 가지고 진짜 아쉽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생각을 했던 게 한 총선 즈음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한번 뭐 미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처럼 사상 최고치까지는 정말 무리더라도 어느 정도 좀 빅찬스가 나오는 분위기 으쌰으쌰해서 밸류업도 사실 그때 인제 동력을 잃지 않고 좀 더 뽑아 주면서 같이 가 주면서 한 2,900대 이런 수준을 좀 그렸으면 아마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총선 전날 "대부분 파세요." 이렇게 아마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애매하게 시장이 3월 한 말부터 사실 알게 모르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 총선 딱 끝나고 나서 결과값 나오고
갑자기 중동 이슈 나오고 이러면서 그냥 엎어덮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시장이 그냥 오늘 일부 상승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오늘 25포인트 오르고 하니까 물론 뭐 괜히 안심이 되는 것 같아 이러실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근데 뭐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종목들 군이 움직이느냐? 별로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은근히 다른 것들 팔아 가지고 반도체라든가 AI 쪽으로 붙은 분들이 많아요. 예. 그쪽이 아무래도 시장 대세라고들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기권 팔아 가지고 일로 이사 왔더니 인제 이쪽이 또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오늘 뭐 그림 같아서는 당연히 지수 올라 가지고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올라가는 건 뭐 1-2% 올라가는 애들 좀 있는데 내려가는 반도체가 뭐 5% 에서 한 10% 사이가 예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계좌가 늘어나냔 말이에요. 안 늘어나죠. 오늘 잘 안 늘어나실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반도체 쪽에 뭐 아주 콩알 만하게 플러스 종목도 있긴 하지만 빠지는 애들이 지금 대부분 5 에서 한 8% 이러거든요. 이게 비중이나 작을까요? 예 그렇지가 않으니까 '야 이거 뭐 AI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명제였는데 이게 이런 식이면 이게 지수가 반등을 주더라도 재미가 없죠. 이쪽이 안 가니까요.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 개인들이 많이 뭐 갖고서 좀 기회를 엿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이쪽이다.'라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좀 들어갔던 섹터들은 참 시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솎아내는지 예 얄밉게도 '고런 거 빼고 올라간다 반등이 나와도.'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얘기를 전해 드리고요. 뭐 삼성전자도 긴장하고 있다. 뭐 파운드리 성장률에 대해서 20% 미만으로 일단 전망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뭐 삼성은 그래도 개별적으로 뭐 엔비디아 납품이 초읽기라든지 낸드 가동률이 좀 높아진다든지 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오 하나도 시장에서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다만 제가 금요일 날 그 개별 종목 하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꽂혀 가지고 '야 이거 삼성이 요 기술을 차용한답니다.' 예 그래서 RISC-V라고 하는 기술을 좀 차용한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 종목은 사야 돼요. 자람 테크놀로지였는데 요거 그래서 뭐 세게 출발했어요. 이 뉴스가 인제 월요일 그 금요일 날 뭐 아침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9% 시작해서 19% 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도 됐다가 뭐 보합 1% 로 끝났는데 오늘도 마이너스 한 3% 까지 나왔다가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 중에 플러스 거의 없거든요. 자람 테크 정도만 예 신기술 채용인데 다른 경쟁 기술 관련주가 없다 보니까 얘 혼자 쪼끔 독단으로 강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좀 이채롭다. 예.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예 어렵고 힘든데 이게 지금 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으니까 가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구도상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얘밖에 없어.'라고 생각들을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이게 뭐 오늘은 아닌 거죠 최소한. 예. 반도체가 오늘 시장 반등을 어찌됐든 하는데 반도체가 임자도 아니고 뭐 주도도 아니고 그저 지금 장을 오히려 갉아먹는 종목들로 좀 전락이 돼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예. 안타까운데 결국은 근데 뭐 반도체라든가 AI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각각의 섹터들이 또 올라오죠. 예. 다만 예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예 조정이 좀 있고 나서 올라올 것 같으니까 예 결국은 어떻게 견디실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 딴 데 가서 놀다 와? 뭐 이러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
뭐 최소한의 비중으로 인제 명맥만 유지해 이러고서 일단, 왜냐하면 잘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봐선 AI나 이런 게 되려면은 결국은 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신버전 나와 가지고 싸우는 그림이 또 나오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이 끄떡없다라는 거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 나오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예. 그러기까지 가려면 기간이 한 최소 2-3 주인데, 이 기간을 어떻게, 예, 사람들이 지금 왜냐하면 쾌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 요런 봐라, 요 많이 올랐으니까 아래쪽으로 흔드는 거 아주 쉽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의 사람들이 뭉쳐서 반도체 이거 버블 터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버블이 아닌데라고 용기 있게 주장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예. 버블이 아니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껴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뭐 밀리면 밀리는 대로 받아야지 뭐 다른 수가 없는 거죠. 예. 음, 네. 어쨌든 시장은 뭐 올라갈 때도 오버, 내려갈 때도 오버입니다. 예. 내려갈 때도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선을 우리가 긋고서 보통 지지선을 보고서 뭐 시장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거 대부분 그 수준에서 딱 머무르고 올라가진 않아요. 한두 번 정도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 쪽으로 더 가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해서 목표 주가 해놨더니 개별 종목들이 그거 뚫고서 올라가는 얘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와 이 정도 이렇게 대충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선을 위든 아래든 돌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대중적으로나 아니면 전문가들 평균적인 어떤 뭐 방향성이라든가 지수에 대한 뭐 지지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뭐 빨리 내려와서 되게 넉넉하게 아래쪽으로 뭐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네, 타이트하게 지지를 선을 긋고 나서 요거는 안 빠질 건데 이렇게 보는 게 별로 시장이나 개별 종목 주가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예. 오버를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사실 바램은 간절하죠. 여기서 그냥 멈추고 좀, 예, 그래도 고점에서 또 터진 애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예, 하고 싶지만, 그동안 올랐던 거 생각해 보면 아직 고공권에 달려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충분히 가격 조정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말이 딱 틀리면 좋겠는데, 의외로 반도체 쪽은 약간 분위기가 약간 싸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만 뭐 끝난 게 아니다는 맞죠. 예. 로봇도 작년에도 막 난리 쳤다가 올해도 간헐적으로, 작년 하반기에도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걸로 해서 로봇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AI 칩이라든가 이런 것이 끝났다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뭐 앞으로 다들, 여러분들 기세 좋아가지고 뭐 올라갈 때 보면 다 2027년도, 2030년도 때 HBM 시장이 뭐 20조님, 몇십 조님 이러면서 꿈을 가지면서 어, 주가들에 동참하고 올렸던 거 아니신가요? 근데 지금 다만 그 중간중간에서 점검을, 그러니까 중간 평가를 해보니까 약간, 예, 오버했었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약간 좀 처지고 있는 거죠. 예, 열심히 계속 오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진 팩트에 가깝게 지금 주가들이 이제 수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오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또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주장하는 시기가 또 올 거거든요. 자, 중동 쪽은 뭐 아이러니하게도, 예, 뭐 이거 하나로 정리된 거죠. 이스라엘이 일요일 날, 얘네들은 일요일도 주식을 해요. 장이 열리더라고요. 예. 이스라엘이 주말장이 올랐는데, 예,
뭐 이거에서 뭘 더 얘기를 하라고요? 예. 이스라엘이 주말 증시가 올랐다? 골 때린 놈들이죠. 세 개 다 빼놓고 나서 지네들은 예, 올랐다고 하면 이거 참 욕먹기 딱 좋은 뉴스인데,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이 뭐 지금 현 시각에 뭔가 또 뭐 논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월요일 날인가 나와서 그 얘기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뭘 하려면 이번 주 내로 해야 된다. 이번 주 지나가면 예, 뭐 타이밍 놓치는 거죠, 솔직히. 미국에서도 계속 뜯어말리지, 뭐 유엔에서도 다른 경제법으로다가 이란을 뭐 더 제재를 내린다 이러고 앉았으니까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틈들이 좀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주 내라고 제가 사족을 단 게 마치 뭔가 예, 누군가에게 전달이 된 것이냐, 지난주 이내로다가 그런 공격이 또 다시 들어갔는데, 어쨌든 뭔가 노림수를 가지고 했는데, 뭐 제가 봐선 오히려 이란이 어, 생각 이상으로 좀 참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이란이 참으면 일단은 예, 이스라엘이 더 난리칠 건 없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죠. 예. 그런 거니까 이 문제는 뭐 지금 사실 뭐 어떤 이들은 뭐 광들이야, 전쟁광들이야, 이런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든 예, 불협화음을 만들어 가지고 더 오가고, 뭐 방산업자들은 은근히 그런 거 뭐 추구할 수도 있죠. 예. 니네들 그렇게 뭐 미사일을 쏘는 걸 미사일로 막고 이러다 보면, 그 사실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루 운용하는데 거의 한 2조씩 든대요. 예. 그 뭐 이란에서 날라온 거 한 300개 막으려면 예, 엄청나게 일단 쏴서 막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만 뭐 긴장 관계를 놓을 수는 없고, 지금 그런 거 보면 주변국들도 뭐 더 방산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끝나지 않는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미국도 하원 진통 끝에 130조나 지원하는 걸로 예산안 통과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싸워라. 돈은 더 대줄 테니까, 지금 이런 뭐 논리인데, 어쨌든 뭐 그냥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뭐 총알이든 대포든 미사일이든 탱크든 계속 갖다가 쓰게 생겼으니까, 뭐 방산업체들한테는 진짜 그냥 논하는 장사를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사람이 죽어 나가든 뭐든 이건 상관없이. 뭐 방산주들 우리나라 최근에 뭐 흔히 말해서 그 뭐 빅포 이런 애들 뭐 움직임이 사실 좋죠. 예. 뭐 잘 팔릴 게 뻔하니까. 그런 그림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해당되는 기업들한테는 뭐 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미중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뭐 조선 분야라든가, 여기 보면 조선 분야라든가 스틸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미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 뭐 조선 해양 물류 쪽에 무역법 301조 조사한다.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부가 검토한다. 중국산 전기차에 조치를 해야 된다. 트럼프는 또 뭐 통으로죠, 아주. 모든 중국산에다 60% 관세 매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굉장히 선명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도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관세 부과와 관련된 뭐 얘기들을 예, 하는 것들이 철강, 조선, 알미늄, 뭐 전기차, 태양광 이렇게 뭐 대여섯 가지 분류들이 있어요. 이런 쪽이 그래도 강하죠. 예. 덜 빠지거나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 중국에 대해서 약간 눌러줌으로써의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강해요. 예, 이쪽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뭐 지난주 많이 빠질 때도 살아 있었던 섹터들이고, 자 거기에 이제 오늘 추가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틱톡의 강제 매각 이슈가 이제 하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뭐 9달 내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왓츠앱이라든가 뭐 스레드 같은 요런 미국 어플들을 애플의 그 중국 앱스토어에서 지워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 중국의 반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아주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틱택의 강제 매각 법안이 또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아침에 요 일부 틱톡 관련주들, 우리나라도 지금 막 상륙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틱톡 플랫폼에 대한 뭐 기대감이 광고 기업들 같은데, 예, 이런 것 쪽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력 쪽은 예, 뭐 대표적으로 LS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다. 지금 오늘은 뭐 오랜만에 예, 음봉이 났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조차도 17만 8천 원까지 예, 가격을 올리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 52주가 아니죠. 그냥 사상 최고가죠. 얘야말로 뭐 이걸 나타냈는데 오늘 뭐 이러고서 6% 빠지니까 이제 얘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하실 수도 있지만, 와 전력 설비주 지금 끝났다고 누구도 잘 얘기 안 하죠. 오히려 일부 시각에서는 많이 올랐는데도 반도체 대신해서 지금 올라갈 거 어차피 AI 뭐 데이터 센터 많이 설치할 거고 또 이상 고온 이런 걸로 인해서 전력들 모자라는 건 팩트 아니냐, 전력 설비주들은 더 간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AI 쪽 사실 뭐 걸려 있죠. 이런 부분이 어디에 안 걸려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가 또 되려면 전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귀해진 구리 관련해서 LS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LS 전선의 또 지분을 한 8, 90% 갖고 있는 LS 그룹 자체가 이제 센 거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라든가 이렇게 좀 미국에서 보조금을 한 1억 불 받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 거명이 되면서 그래도 강세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예, 아까 보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이 개별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요새 이렇게 지상이나 주말 같은데 개별 그 이슈가 나오면 예, 그래도 좀 뭐 대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데 이런 분위기로 나오면 그래도 예, 바닥치고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오늘 거래가 조금 늘긴 했는데 이삭 엔지니어링이라고요. 지난번에 그 디지털 트윈 이슈 때 한번 올랐던 애인데, 얘가 뭐 신분야로 해서 초고압 전력 설비 예방 진단 솔루션이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전력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뭐 장 출발보다는 어쨌든 몇 프로 좀 올라가면서 흐름들이 좀 나오곤 했는데, 이런 어쨌든 전력이라는 것이 아까 포함됐거나 이제 지금도 핫한 것 전력도 얘기 나오는 게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아까 뭐 그래서 또 막 갑자기 올라가는 애들도 있었고, 유리기판이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많이 처져 있긴 하지만 새로운 유리기판주로 아까 부각이 되는 종목, 오늘 지금 주요 섹터 보면은 올라가는 게 다 밸류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하나 있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지금 의료 쪽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고체 쪽 오늘 뭐 2차 전지가 그래도 무난하다 보니까, 그리고 쇼폼 관련해서 또 6월 달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로 해서 뭐 요쪽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웹툰 관련된 광고 이슈 종목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센 편이고요. 예, 뭐 그런 것들 위주예요. 뭐 특별히 그 SP소프트는 10% 그래도 올랐네. 예. 그리고 오늘 아침 오늘 좀 특이했던 거는 그 오늘 아침에 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쎄가지고 시간에서 굉장히 강했던 섹터들 중에 애들이 좀 별로 없다는 거. 예. 지금 뭐 별로 유지하고 있는 애가 없습니다. 이게 영수회담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도 오전에 막 10%대 이상 막 쭉쭉 올랐었는데
와, 이거 모비데이즈 막 올라가네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틱톡 관련주. 지난주에 한번 상쳤던 앤데, 오늘, 아까 오전에는 조용하더니, 예, 지금은 15%까지 올라가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칼라일인가 어디에서 산다 그래갖고 한번 급등했었는데, 그게 찌라시가 뭐 거짓이었다 이러면서 오늘, 예, 제이시스 메디칼이 오늘 완전 또 대형 음봉을 나타내면서 오늘 꼬라박는, 예,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웃깁니다. 지금 상황들이 아주 뭐 굉장히 번잡하게, 예, 많이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종목들마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화려하게 변동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음, 뭐 전력주들은 제 생각엔 그렇게 깊은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팩트 자체가 농후하게 있는 섹터고요. 이게 뭐 AI가 지금 뭐 오버돼 가지고 그런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빅테크들이 적어도 데이터 센터 투자는 멈출 생각이 없어요. 지금 AI가 주가가 뭐 애들이 내렸다고 야 AI가 안 가니까 데이터 센터 뭐 증설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증설과 관련된 이슈는 뭐 여전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여전히 버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수회담 이슈는 글쎄요, 이게 진짜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야당 쪽에서 던지는 몇 가지 보면 약간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먹고 있지만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는 거 이거가 뭐 핵심이다라고 기사가 자꾸 뽑아지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뭐 팬데믹 때 제가 한 번인가 우리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죠? 뭐 오늘 전체 가족 뭐 4명 가족이면 100만 원 뭐 이렇게 받은 기억이 옛날에 한 3년 전에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뭐 받아야 되나 줘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특검법 얘기도 나올 거고 어쨌든 밸류업 얘기도 나와주면 좋겠고 협치 모드가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직 날짜도 확정이 안 되고 뭐 형식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 보면 회의적이에요. 그냥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냥 뭐밥 먹고 그냥, 예,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다 헤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외로 승부사적으로 뭔가 타결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뭐 바램은, 예, 싸우기보다는 뭔가 좀 협치 모드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밸류업 쪽으로 바람이 좀 더 불 것 같은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실적이 아직 한 달 남았네요. 5월 22일 날.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동안 엔비디아를 바라보면서 무작정 기다려 이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에요. 이게 엔비디아가 5월 22일인데 다른 애들 이번 주에 막 서너 개 나오기도 합니다만 아, 유독 좀 멀리 남아가지고 아, 이때까지 그냥 엔비디아만 보고서 목을 빼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음, 아유,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25만 원 가지고 이게 뭐 오르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예, 논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예, 의견을 뭐 갖고 계시더라도 이걸 가지고 뭐 채팅창에서 많이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각자 생각들이 있으실 거는 같은데 하여튼 뭐 제가 그냥 생각해 보기에는 돈이 풀리는 것 자체로다가 이게 소비 유발 효과를 기대할 거냐 아니면 뭐 인플레 지금 조금 더, 예, 일조를 하게 되는 거냐라고 보면 뭐 양쪽 효과가 다 있겠지만 음, 뭐 기분학상으로 나쁠 건 없겠지만 이게 약간의 그런 거 같잖아요. 뭐 약간 뭐 스테로이드 제제를 쓴 느낌? 뭐 누가 돈 준다는데 솔직히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솔직히 재정 수지도 안 좋은 데다가, 어,
공짜 점심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여러분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너 밥 사줄게요." 이러면은 반가워요? 뭔가 의심이 가는 거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국민들이 뭐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뭐 이런 걸 뭐 전체적으로 반대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결국 그게 또 나중에 조삼모사식으로 또 어떤 부담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뭐 몇 조가 소요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눠 주면 그 돈은 뭐 어디서 또 쓸 만큼 비는 거잖아요, 곳간이. 어디다 써야 되는데 그걸 또 못 쓰게 되는 거가 있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뭐 예 아랫돌을 빼 가지고 윗돌에다 개어 놓는 뭐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어떻게 따져도 조삼모사 그 이상도 아닙니다. 예. 아침에 하나 더 받을래 뭐 저녁에 하나 더 받을래 이런 거에서 크게 달라지는 효과는 아니죠. 그냥 '내일이 없다.'라고 하면 '아 오늘 땡겨서 받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국민연금 어떻게든 해지해서 부은 거 받아서 쓸래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미래 가면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러시는데 뭐 다른 나라들 예를 보면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주지요, 다른 나라들도. 예. 주긴 주기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혹시나 하는 거죠. 예.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막 해지해 가지고서라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인제 나오는 것처럼 조삼모사식으로 뭐 분위기가 흐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어찌 됐든 예 협치 모드가 그러니까 발동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고 뭐 밸류업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예 반응이 나오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중국이 1 분기 때 5.3% GDP가 나왔답니다 이러면서 중국의 소비 여력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동에 명동에 지금 찾아오는 뭐 외국인 관광객 중국인들이 없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명동은 사실 뭐 중국인 빼고서도 좀 버글버글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지금 뭐 면세점 관련주들 뭐 이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 뭐 얼마 전에 그 메이저리그 와이프들도 와서 올리브영 가서 뭐 잔뜩 사고 갔다는 얘기들도 있듯이 어쨌든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가 또 피부 미용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진짜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화장품하고 미용기기 또 웹툰 뭐 조선 쪽이 아닐까 이렇게 지난주에 이거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보여드린 건데 오늘 JCS 메디칼이 빠지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던 거 보면 최근에 화장품류나 미용기기 또 뭐 웹툰류 그리고 조선주들 지난주 얼마나 잘 갔습니까?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 막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진짜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 쪽은 그래도 이 어려운 와중에도 지금 빨간색이 지난주 주중에 신고가 쳤던 애들이거든요. 신고가를 쳐요 이 와중에도. 예. 이런 것들이 음 나온다. 예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예 지금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세 종목 리포트 골라 가지고 예 말씀드리는 코너가 늘 있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지금 인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 현대건설 오늘 한 7-8개 리포트가 나왔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오늘 급등주 하나 있습니다. 예 토마토 시스템이라고 아침에 이거 미국 시장에 원격 의료 관련해서 뭐 개척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래프도 좋고 실적도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K 종목으로다가 소개도 드렸었는데 오늘 뭐 몇 안 되게 급등하는 종목이죠. 예, 오늘 아침에는 한 1%대였는데 지금 낮이 되면서 22%까지 올랐다가 지금 16%인데 예, 요런 것들 예, 지금 좀 특이하죠, 굉장히. 와, 근데 오늘
의외로 우리나라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쪼끔 세요. 다 쪼끔씩 플러스가 나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웃긴데 지금 의료 쪽은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뭐 정부는 거의 제가 봐선 그러기 상태고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해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논의되는 거나 뭐 예 의대나 이런 쪽에서는 뭐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도 예 뭐 한 1,000명 늘리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가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특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봐서 2,000명 고지고대로 늘리는 건 뭐 물 건너갔죠. 사실 물 건너갔기 때문에 '자율이다.'라고 해 갖고 지금 그냥 오히려 뭐 책임을 그냥 원래 그 어 의료인들한테 다 넘겨 버리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 뭐 쪼금은 늘리는 식으로 하겠지만 올해는 안 늘릴 것 같은데 인제 그러다 보면 글쎄 뭐 비대면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뭐 당장 사람을 못 늘리니까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아주 쪼금씩 다 플러스가 나 있긴 한데 앞으로 진짜 인제 의료 요 뭐 협의 단체나 이런 쪽에서 인구 그러니까 사람은 못 늘려도 뭐 비대면은 어느 정도 더 용인을 해 준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좋은 거고 그냥 "다 안 된다." 계속 이러면은 답답한 거고. 예. 어쨌든 사람을 실제 많이 못 늘리니까 뭐 온라인이나 비대면은 그래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비대면 예 관련해서 오늘 토마토 시스템이 급등을 했다. 예.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예 오늘 올라가다가 좀 말았는데 예 일본 쪽으로 인제 피부 미용 기기 쪽 예 잘 풀리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 중에 인제 오늘 클리오가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예 요런 것들도 앞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화장품 예 특히 일본 쪽으로 지금 턴어라운드 본격화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클리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시장을 보면은 지수가 예 코스피는 얼마요? 27 포인트 뭐 20 포인트 내외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해서 지금 아까 1,500개 정도까지 내려갔던 선물 매수가 한 2,900 개까지 늘어나니까 예 지수는 좀 올라옵니다. 다만 외국인들 현물 매도는 뭐 솔직히 지난주 평균치 이상으로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은 팔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뭐 하이닉스도 좀 팔고 있는 걸로 보이고 냉정하게 보면 팔긴 팔아요. 근데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외국인이 거의 안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선물 가지고 뭐 해 찍어 놓은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좀 반대로 가면서 선물은 약간 뭐 회수를 하는지 이러면서 좀 땡기고는 있는데 이러면서 인제 삼성전자는 파는데 사실 이게 삼성전자 뭐 이렇게 먹고 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뭐 72,000-3,000 원에 판 거 아니면 지금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싶은데도 좀 파는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비중의 조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꽤 많이 샀는데 오늘 일부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야죠. 반도체 대장을 판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업황에 대해서 지금 아주 초단기든 단기든 시장을 끌고 나갈 만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일부라도 물량을 정리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반대급부적으로 좀 뜬금없지만 뭐 은행주들 막 8% 9% 올라가고 SK, LG 막 5%씩 올라가고 이 뭐 얘네들이 밤사이에 뭐 좋은 일이 있었겠어요? 뭐 없는데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나마 예 재료 하나 있는 건 뭐 그 다음 주까지 그 체코 원전 뭐 이런 이슈 있어서 그런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5% 올라가는 게 좀 특이한데. 하여튼 요런 류들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다음 주 뵐 때 또 뭐 또 다른 시각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갔으니 쉬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뭐 2, 3월장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은 이번 조정 분위기에서는 좀 소외될 분위기다 이렇게 보이고, 어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밸류업이 어떻게 보면 오늘 느낌처럼 약간 대세처럼 주도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스테디한 거는 아무리 AI나 칩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받아도 전력 쪽은 그다지 조정폭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래도 뭐 꾸역꾸역 뭐 버팅겨 주고 이럴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많이 올랐는데도 실적이 또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얼마 전에 HD 현대 일렉트릭 사장이 5 년치 일감 확보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네들이 풀로 뽑아낼 수 있는 만큼의 일감을 다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 실적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의심할 거리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음, 엔비디아 지금 물론 뭐 뜬금없이 10%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일부 반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진 다음에 조금 오르면 그 다음날 또 되치기 당하게 돼 있어요. 예. 사실 5% 빠지면 그 다음날 7% 올라가지고 덮어야지 의미가 있죠. 10% 빠졌는데 그 다음날 2% 오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한 7, 8%좀 올라주는 정도 돼야지 의미가 있죠. 괜히 잘못 빠져서 이런 거지. 10%는 과해 이러면서 1, 2% 오르지만 그 다음날 보면 또 3, 4% 빠질지도 모를 게 시장이라서 오늘 약한 반등 나오면 되치기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약간 고려를 해야 된다. 요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어, 생존하고 또 다시 얼굴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